요즘에 세로나 뭐 이런 당 안 들어가 있는 소주들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로 칼로리는 아니라서. 그렇긴 하죠. 근데 처음처럼 그 세로가 있다면 세로를 먹는 게 식단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약간 지금 합리화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켰어. 안녕 친구들, 태몬TV 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장소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태닝을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피부과 원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프로 걱정러들을 위해서 태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피부과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남 타투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김도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강남 사토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템몬스터와 제휴가 맺어져 있는 피부과이기도 합니다. 아래 혜택들로 저희와 제휴가 맺어져 있고요. 제가 이력을 보다 보니까 피부과 원장님이신데 대회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회 때문에 태닝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처음에는 이제 대회 때문에 태닝을 계속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대회를 꼭 뛰지 않더라도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1년 내내 태닝을 진행을 하고 되게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보면 식단도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보여드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딜 관리를 여기는 아니지만 어딜 보여드리는 거죠? 얼굴을 얼굴을? 네, 보여드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관리를 저도 여기서 조금 손댄? 맞아요. 저희 병원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약간 네, 제가 조금씩 태닝을 하시면서 미적인 효과를 많이 보셨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평소에 좋아하고 어디 휴가를 가서든지 좀 근육을 사실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혹시 야외 태닝도 해보셨는지. 야외 트레이닝을 굳이 하진 않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 좋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태닝 기계가 너무 좋아졌지. 그리고 야외 태닝 할 때 썬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껍질도 일어날 수 있고, 피부과 원장님으로서 뭐 썬번 예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뭐 선크림을 얼마에 한 번씩 발라야 되고, 자외선 지수라는 게 요새 녹색 창에 치면 나오잖아요. 언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피부과에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건데, 얼굴은 절대로 자외선을 노출을 저도. 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요, 노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위험한데, 야외 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이드가 없어. 그렇죠. 그 피부 타입에 맞는 맞아. 가이드가 없고, 이게 빨개져야 야외 태닝을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닝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해서 시간을 좀 늘리면서 해야 되는데, 휴가나 뭐 피서지에서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썬번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햇빛 알러지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했는데 햇빛 알러지 있으셔가지고 연고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도 보셨을 굉장히 거예요. 많아요. 네. 광독소 피부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태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사실. 그쵸, 셀프 태닝이나 뭐 스프레이 태닝 같은 경우 그런 거로 하셔야죠. 미국에는 뭐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아까 껍질 얘기를 좀 했었는데, 껍질이 일어난 게 화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언제쯤부터 태닝을 하는 건지. 저는 제가 말리거든요. 껍질이 일어났으면 태닝을 하지 마라, 말리고 붉은기 다 진정된 후에 태닝을 하실 때에도 시간을 낮춰서 하는 그 가이드를 드리는데, 맞아요, 네. 사람들이 말을 그렇죠. 말을 말 안 들어요. 네네네. 잘 아시죠? 여기 저는 오신 굉장히 많죠. 네. 네. 환자분들도 술 마시지 말라고 해도 술을 마시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분은. 네. 이제 껍질이 벗겨졌으면 그건 사실 화상을 입은 게 맞고,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48시간 이후로 맞아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닝이 피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대부분 목적에 따라 나누거든요, 상담할 때도. 단순 태닝이 계시고, 뭐 바디 프로필, 대회 준비, 건선, 태닝 매니아층도 계시고, 강박 있으신 분도 계시고, 색깔 빠지면 그 하얀 모습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회 때문에 태닝을 하세요? 아니면 사계절 동안 태닝을 하세요? 저는 거의 365일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뭐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 3번도 가는 편이고. 바쁘면 몇 번 찍어보셨어요?
바프는 지금 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번 정도 찍어봤는데 3번이나요? 네. 저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는 시합을 준비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찍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할 때 식단 팁이 있었어요? 술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요즘에 세로나 뭐 이런 당 안 들어가 있는 소주들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로 칼로리는 아니라서 그렇긴 하죠. 근데 처음처럼 그 세로가 있다면 세로를 먹는 게 식단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약간 지금 합리화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켰어. 거기서 거기다. 네. 거기서 거기다? 거기다. 네. 태닝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니? 여기가 체형 관리도 되게 잘 하시거든. 바디 패키지가 있어. 윤곽 살려주는 바디 인모드 시술이 있고 주사로 잔 지방을 뺄 수 있는 뭐 그런 주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시술들이 많아가지고 피부과를 많이 찾죠. 네, 실제로 이제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레이저 제모나 뭐 우리가 살을 빼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팔뚝이나 다리, 허벅지, 그렇죠. 이런 데 안 허벅지. 빠지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부위만 조금 시술을 하려고 많이 오시죠. 제가 아까 건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샵에 있을 때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건선에 도움이 되는 태닝을 해라.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많이 완화된 것을 많이 본 케이스를 아직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선은 건조할수록 조금 악화되는 질환인데 팔다리나 이런 접히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요. 각질처럼 일어나서 가렵고 딱 보면 이제 약간 올라와 있어요. 사실 정확한 진단은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야 맞아요. 의사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광선요법을 주로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가 비싸기도 하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어서 일반인들은 이제 태닝을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죠. 태닝을 혹시 하면 안 되는 피부가 태닝 알러지랑 또 그 발음 아까 어려웠던 그 염 있잖아요. 그쵸, 네네. 네, 설명 좀 네. 해주실까요? 이제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햇빛을 받고 나서 몸이 좀 가렵다든지 보통은 이제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이게 네. 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고 뭐 수시간 내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일광두드러기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와서 일주일, 2주일 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형광 발진이라고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연고 처방 전에 할 수 있는 게 알로에 젤이랑 흔히 알고 있는 보습제 바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외선을 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런 분들은 태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자외선이 있고 호르몬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기미를 대상으로 그런 걸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른 변화라든지 호르몬 주기에 따른 기미의 악화를 맞아요. 보면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대회 준비나 바프 준비할 때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하다 보면은 호르몬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태닝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기미가 생기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저는 태닝보다는 스프레이 태닝 쪽으로 말씀을 드려요. 스프레이 태닝도 태닝한 컬러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미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태닝을 하실 때는 하더라도 좀 얼굴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기미 맞아요. 부위를 피해서 하면 되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태닝에 대해서 피부과 의사 은우님과 함께 좀 알차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의껏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